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식단을 준비할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 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의 루틴을 제가 정해드리는데요. 일단 기상 전에 공복에 무엇을 먹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자극적인 카페인이나 아니면 냉장고로 가셔서 찬 음료부터 꺼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 우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그 위장 점막은 이 수면하는 동안, 잠자는 동안 굉장히 이렇게 릴렉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 게 들어가거나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이 위험, 만성 위축성 위험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사실은 코티솔 호르몬이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약간 흥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을 드시면 더 신경이 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카페인이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아침 공복에 드시는 음식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전에 약간의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이 배변 활동을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권하면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들을 같이 권하는데요. 아침에는 밤새 일한 간을 위해서 간 디톡스 주스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간 디톡스 티를 만드시는 방법은 레몬즙이나 아니면 천연 발효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를 따뜻한 물에,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황가루를 약간 2분의 1스푼, 1티스푼 살짝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드시면은 그 레몬의 산 때문에 약간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죽염이나 천일염을 조금 타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간 디톡스 티를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된장차를 또 개발한 게 있는데요. 된장차는 된장을 아주 연하게, 그래서 짜지 않게 물에서 타서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일 드시려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두부 된장차라는 게 있어요. 두부하고 된장을 1대1 비율로 이렇게 켜켜이 만들어서 이걸 한 2주 정도 냉장고에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효시킨 거를 이렇게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온수 머그잔 한 컵에 타서 매일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이 된장차 효능 보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위를 좀 부드럽게 깨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침, 점심, 저녁의 이 패턴이 다른데요. 아침은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차라리 먹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니시의학에서도 아침을 이제 조식 폐지를 하면은 훨씬 독소 배출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셔야거나 두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포도당을 섭취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제당류의 포도당이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전분류가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저는 고구마 또는 단호박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과를 반 개 정도 곁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반 개를 먹고 고구마를 찝니다. 그러면서 고구마 찌는 한 몇십 분 동안,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하고, 그게 쪄지면 이제 그거를 먹고 거기에 곁들여서 두유를 좀 발효를 시켜서 두유 요거트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능하면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것들을 권하고요. 또 고구마가 너무 목에 메인다 이러신 분들은 김치랑 꼭 곁들여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몬드 우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그렇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많은 분들이 점심을 일 때문에 건너뛰거나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햄버거 하나를 드신다거나. 근데 저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양을 또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하는 거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영양도 풍부하고 채소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으면서 질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빔밥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이면 좋겠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계란은 좀 빼고 주세요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고기도 뺐으면 좋겠죠. 그래서 산채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채소 비빔밥, 거기에 새싹이 좀 얹어져 있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집이 없다 그러면 뭐 청국장이나 두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저는 채소찜을 좀 권하는 편인데, 채소를 5가지 컬러에 맞게 채소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찝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면 참 몸에도 좋고 드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식을 꼭 챙겨서 먹는 편인데요. 간식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딱 오후 4시. 오후 4시에 간식을 드시면 장점이 뭐냐면 저녁에 과식을 안 하게 돼요. 간식을 안 드시거나 공복감이 너무 길면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간식이 주식보다 칼로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은 안 먹고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간식은 이제 단 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간식도 매 끼니를 드시듯이 루틴으로 정해 놓으세요. 간식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견과류 한 줌 또는 과일, 그리고 이제 허브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에다가 강황가루를 타서 좀 따끈하게 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게 드시면은 공복감도 허기도 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허기가 지신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렇게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좀 포만감이 있으면서 칼로리는 착하고 소화는 잘 되면 좋겠죠. 저녁을 먹고 났는데 더부룩하다, 먹고 나자마자 존다,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걸 드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소화하다가 지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식곤증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자면은 아침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어깨가 결리고 더부룩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부어 있으시죠. 다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언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제가 권하기로는, 만약에 좀 그 칼로리가 좀 적당한 걸 드셨다, 취침 전에 한 3시간, 최소 3시간, 맥시멈으로 한 5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가령 한 7시쯤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8, 9, 10, 11, 12 자정쯤에는 주무시게 되잖아요. 근데 취침 시간이 조금 이르다, 10시쯤 주무신다 그럴 때는 저녁 식사를 최소 6시간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그렇게 해서 권하는 게, 이제 저는 전통 한식을 많이 권하는데요. 뿌리 채소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 우리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 채소를 드시면 음의 기운을 보충을 해줘서 저녁에 에너지를 좀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속도 편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된장국을 좀 심심하게 짜지 않게, 짜게 드시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심심하게 이렇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